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 영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손님은 이정화 충남도의회 의원이십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지역구가 홍성군 제2선거구. 혹시 스님 뭐 선거법에 저촉 안 되죠 이거? 얘기한다고? 네. 그 그냥 말 나왔으니까 뭐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맞죠, 의원님? 네. 예. 뭐 내내 지역구는 그쪽이지만 충남 도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네. 또 그렇지, 홍성군을 위해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의회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예. 그 저기 홍성 제2선거구 출신 이종환 이렇게 합니까? 의원들 그냥 홍성 출신 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봐 지금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이 살아있는 숨쉬는 홍성 출신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야 이거 오늘 이 시간 영토뷰 시간 이거 큰일 났네. 말들이 다들 많으신 분들이라 지금 인사를 일단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인터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식이 할 때 용유 네. 용토뷰가 네. 자 오늘 그리고 또 문화평론가이시죠 범상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홍주인 뉴스 TV에 참 큰 공신이세요, 스님. 나중에 극락왕생하시고 쏘 이렇게 홍주인 뉴스를 위해서 예? 참 도움만 주시고 네, 아유 도움 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빨리 홍성에도 이렇게 현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거죠. 뭐 유튜브는 전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홍성 사람들의 예. 얘기를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렇죠. 홍성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러면 어찌 뭐 오늘 의원님 모셨으니까 어찌 지금 저기 도의회 일정 지금 끝났죠? 엊그저께로. 예,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325회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무슨 뭐 입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 뭐 하신 거 없나요? 예,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여러 뭐 봉사단체들 이 활동을 지역에 이제 코로나 재난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만들고 뭐 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제 해왔는데 네. 뭐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죠. 근데 저 적십자사 새마을 이런 데서 마스크를 이렇게 처음에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데 저도 가서 미싱을 하면서 야.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더 좀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충청남도 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를 야.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재난 구호 활동, 뭐 이게 적십자 이거 활동하는데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 야.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지역구가 이선거구 주로 그 홍성의 그 외곽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16일인가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그 촉구 그거 건의안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 의회에서 했죠.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예산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그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인구 감소, 예,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빠른 고령화, 예, 그거 고령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 지역구가 어찌 보면 홍성군에서도 그 중추적인 그 중심 위치에 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농촌 그 농사형 생활을 이렇게 해서 농촌에 인구가 이렇게 유지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로 인구가 자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잖아요. 도시 산업화 되면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면서 사는 게 주 직업들이 거의 농사였지만 지금은 농사가 아닌 뭐 2차 산업, 3차 산업 쪽으로 우리가 생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들이 다 이제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면 지역에는 그 많은 인구가 이제 농사질 때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필요치 않다 보니까 자꾸 도시로 나가게 되고 또 고령화 되신 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죠. 이제 광천 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상업 지역으로 크게 발전했었는데 그 광천에 옹암 포구가 있어가지고 이 서해 도서에서 모든 색필품을 사러 오고 또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와서 광천에서 팔고 가고 그래서 광천이 하나의 큰 유통을 하는 도시로 발전했었었는데 그 포구가 막히고 이 홍보지구가 막아주면서 배가 못 들어오고 그러면서 도시가 자꾸 쇠퇴돼서 또 이제 군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읍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제 발전해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자꾸 홍성읍으로 인구가 유입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계속 감소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감소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산품인 기인과 젓갈 산업으로 해놔가지고 거기 일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 광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가 커지면 앞으로 이제 주변 지역까지도 점점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 도청이 공주에 있다가 88년 전에 공주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이사 갈 때만 해도 대전이 허허벌판에 밭과 논밖에 없는 농가주택밖에 없는 그런 대전이었었죠. 처음에 도청이 대전으로 갔을 때 거기 대전 도청이 있는 주변 거기 대전에 인구가 2만 5천이었고 공주에서 이주해 간 사람이 2만 3천이 가서 5만도 안 되는 충남 도청 도시를 출발을 했는데 대전에서 80년 동안 엄청난 큰 도시로 발전해서 지난 95년에는 대전 광역시로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지역도 도청을 잘 키우고 또 혁신도시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청 신도시를 잘 키우면 거기만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홍성읍도 커지고 주변 면 지역도 점차적으로 또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줄지 않고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멸 지역에 대한 그 조례는 저도 함께 이제 공동 발의를 했지만 그 도시 충남도 내 소멸 지역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충남도 균형 발전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를 어떻게 그 지역을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충남도 전체가 고루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지금 요거를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가운 뭐 정치적으로 뭐 당을 떠나서 저는 상당히 조금 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충남도청이 내부 신도시로 이전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정 사업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서남부 지역, 좀 천안 아산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홍성을 기점으로 이제 밑에 지역 보령, 서청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우려심에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충남도 내 서남부권이 제일 지금 낙후돼 있죠. 예, 그 제가 작년 여름에 비회기 기간에 이제 혁신도시 때문에 국회에 계속 가서 300분의 의원님들 방마다 다 들려서 우리
우리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당위성, 네, 네. 또 여기 왜 혁신도시가 충남만 없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충남은 그래도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자치시다, 우리 충남이 아니고 원래 충남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별개 행정으로 떨어져 나갔다.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충남은 그래도 인구 감소 잘 안 되고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천안, 아산, 당진 지역뿐이지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 이게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의해서 하는데 그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고루 발전하자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충남에서 우리 지역이 내포 신도시 이쪽, 충남의 서남해 쪽 이쪽 서남북권은 상당히 낙후되어 간다. 네.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도시가 소멸되어 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거든요. 하긴 천안, 아산, 당진은 엄청 커지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쪽은 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은 보이지만 사실 충남에서 제일 낙후되어 가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범명선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대? 아니,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그것은 국가적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구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수는 없고 왜냐하면 주거의 자유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 홍성은 어쨌든 간에 홍성은 서울 경기권에 편입되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와서 살라고 하기 전에 서울 경기권과 어떻게 발을 맞춰 나가고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휴일날 아니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야 된다. 먼저 그렇게 해서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길 게 아니냐.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인구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인구를 어떻게 충청남도가 활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왜 의원님 과거 스님 광천에 계셨었으니까 네. 잘 아시잖아요. 원래 광천 관광벨트와 요거를 오서산에서 남당리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벨트와 사업을 한번 전개해보자 해서 어떻게 시료가 있었습니까? 그때 홍성군에서 이제 홍성군 중장기 개발 계획에서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었던 거. 네. 저는 이제 그때 군의원 하다 그 뒤로 아, 군의원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었는데 아, 제가 군의원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쓰고 수립을 안 하고 그냥 마른 것 같아요. 아, 이제 와서 이제 오수산에 힐링 레포츠 단지, 그거는 우리 김석환 군수님이나 양승조 지사님 다 같은 공약인데 지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 남당리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 말 나온 김에 내포신도시 축산 냄새 그거 어떻게 해결책 없습니까? 예산만 이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쨌든 내포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하고 외부에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 생활 여건, 기본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제일 어쨌든 사람들이 이 내포 신도시는 앞으로 큰 도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농촌으로 시골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주해 오는 사람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쪽에서 네. 우리 도청이 오고 나서 와야 될 사람들이 이쪽은 시골로 생각하는데 왔을 때 이 악취 때문에 여기 진짜 환경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축산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는데 우리는 계속 살면서 못 느끼는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되게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해서 축사 환경을 좋게 해서 악취가 덜 나오게 하지만 그래도 도시에 온 사람들은 그 냄새도 못 맡기 때문에 진짜 축사를 딴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키는데 홍성 군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게 해달라. 근데 도에는 그 지원 근거 법안이 없어가지고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예산을 세울 때마다 삭감을 시키는 그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조례라는 거는 도민들 전체에 해당되고 도 전체에 해당되면 우리가 심의를 해주고 만들어주는데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내포 신도시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다. 한 300 추계 예산 추계가 370억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집가 상승이라든지 보상가 상승 때문에 한 470억 이상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만 해줄 수 없다. 뭐 천안 인근에, 서산 인근에, 뭐 대도시 인근에 다른 지역도 축사 낙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왜 여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냐.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심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넘겨 찾아다니고 계속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그 조례를 만들었죠. 가만 있어봐, 의원님, 스님. 아니 저만 지금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지금. 두 사람 잘 쓰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마스크를 벗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벗어도 이렇게 좀 덜 하지만 서로 벗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막이 막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게 예. 이 얼굴막이면서도 아까 오신다고 모시느라고 지금 소독 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제 악취 문제는 곧 해결납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세계 농장을 보상을 해서 이전을 시켰고 반경 이제 내포 신도시의 반경 2km까지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농가들 이제 이해시켜가지고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주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단속을 법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그 농가 스스로 여기서는 축산하기 어렵다. 단속이 심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의원님 뵈면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 관심의 사항이고 우리 내포 신도시 건설하면서 환호 유적지 나오는 이 석탱 유적지. 예. 석탱 유적지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인류유산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발굴만 하고 가치만 인정되고 난 다음에 활용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것이 어떤 그 내포 신도시를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한우 유적지가 있음으로써 현재 내포 신도시는 고대부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온 역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걸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들은 없습니까? 그 제가 뭐 도의 문화체 관광국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고 도지사한테도 오문발언이나 이런 도정직으로 9대 때 10대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어쨌든 내포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요즘에는 뭐 우리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연에 그냥 몸으로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쪽 지방이 살기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옛날에부터 이쪽에 많이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화재를 잘 개발을 해서 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살기 좋은 내포 지방이라고 했듯이 이 내포 지방, 이 홍성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뭔가 그쪽에 문화유적을 개발하면서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 분과 의원이 지금 내포 저희는 이제 분과가 상임위라고 상임위원회 예. 내포자 들어가는 그 문화유적 그건 특별위원회. 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내포 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라고 거기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상임위는 행정문화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뭐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또 문화체육관광국도 저희 소관이어가지고
도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역사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 소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뭐 업무 보고 받을 때라든지 뭐 매년 새로운 다음 연도 사업 계획 같은 거 보고 할 때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와 건의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덮어만 놓은 상태죠. 시선되지 않게. 그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도로가 원래 거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도로를 예. 안고 지하로 뚫은 예. 거잖아요. 그 제가 지금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내포 쪽 내포 지역 그 역사문화 쪽에 의원님께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환호 유적지 거기는 이 내포 지역의 그 고대사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문제고. 근데 제가 먼저도 한 몇 해 전에 기사를 또 한번 썼지만 거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안내판에 원삼국 시대의 유물 주거 환호지구라고 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에 원삼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국 시대 이전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왜 원삼국 시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요게 그 식민사관의 일환이더라고요. 이쪽 그 내포 지역의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식민사관 학자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게 충청도는 다 빠져버렸어요. 이 가야문화 발전법 진흥법인가 거기에서 이쪽 충청 지역이 빠졌다는 게 저는 정말 얼마나 분개했는지 진짜 술 진짜 엄청 먹었습니다. 이 충남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욕 얼마나 해댔는지 아니 이쪽 충청도에 가야문화가 없었다는 걸 누가 증명하고 아니라고 누가 그걸 입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야문화라고 하면은 왜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에 왜 한정을 해서 거기에 수천억 대는 예산을 퍼붓느냐는 얘기죠. 이쪽도 나름 그 법에 지역의 충청권이 그러니까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지역 범위에.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그 진흥법에 충청도도 들어갈 수 있게 지명해. 그래야 그거를 근거로 뭐 법은 뭐 국회에서 만드는데요. 예. 그 저희 충남도에서도 우리 충남도민한테 뭐 피해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 적극적으로 그 법 만드는 거 또 만들어진 법을 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예. 개정을 또 촉구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제가 장업 배워서 그런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충청도는 가야는 전라도 쪽 경상도 일부 쪽만 있는 거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 지난번에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도 뭐 크게 관심은 못 가졌었어요. 예. 충청도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승질내고 열내죠. 우리 저분은 역사를 잘 알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이 무슨 말씀. 그래서 이게 예. 우리가 저기는 예. 환호 유적지는 예. 내포 고대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대사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어떤 그 주거 지역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포라는 걸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살면서 이러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것이 세계화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 것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역량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잘 대응하고 한다는 민족성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특이한 운동들을 벌여서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 당시에도 세계 어떤 민족도 할 수 없었던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하나 둘 좀 찾아낸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포 신도시가 우리 홍성이 동아시아의 최고의 인류 유적지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 좀 관심을 좀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솔직히 그 가지고 환원 유적지는 홍성군 홍북 읍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통해서 좀 그 인류사적으로 좀 규명을 해서 세계적인 인류 유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의원님께서 기초를 좀 놔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도청 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발굴 조사를 했어요. 네. 발굴 조사를 해서 조사는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 도청 신도시만 키울 게 아니라 도청 신도시 내에 있는 그런 문화유적지도 과거부터 고대서부터 여기가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그 자료잖아요. 네. 그렇게 발굴을 이제 해놓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자원화,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 관광 자원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지금 그전까지 교육위원이 계셨잖아요. 이제 금년 6월까지 광천 도론학교 또 뭐 우리 요즘 음악하는 거 뭐라고 아이돌 K-팝 K-팝 학교 예. 그다음 여기에 하나는 영어 특성화 지금 요 앞에 홍북 앞에 여기 들어가는 거 예. 그 바로 뒤에 보면 교육 무슨 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진로 융합교육관 진로 진로 아, 진로. 아이들 미래 자기 술 직업을 진로가 어떤 아니고. 직업을 할 건가 예예 술 진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래에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그런 꿈을 것들이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K-팝하고 예. 도론학교를 성공을 했고 여기 짓고 있는데 거기도 뭐가 유적이 나오는가 봐요. 지금도 뭐 발굴하고 그러는데 그요 자리. 아니요, 원래 그 개발하기 전에 음.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예, 해야 되니까. 예, 지표 조사를 해야 돼요. 아 지표도 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나와서 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지표 조사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예. 이제 진로 거기는 문화재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재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의원님 네. 그러면 뭐 오늘 뭐 그냥 까놓고 홍보 하나만 해서 하세요. 네. 올해 네. 그뭐 홍성군 쪽으로 뭐 예산 뭐 내가 힘써줬다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예산은 뭐 각 시군에서 네. 계획을 가지고 도에 올린 거를 도에서 심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고 집행부가 편성을 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도살림에 대해서만 직접 계획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계획을 하고 시군비를 준비를 하고 도비를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예결위원 하면서 네. 각 시군에서 이제 사업계획 올린 것도 보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획을 해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군 시군을 통해서 도에 와서 도에서 또 심사를 직접 주민들이 와서 또 제안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거쳐서 했는데 그런 예산까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이제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입장인데 또 깎으려고 하는 의원들이 또 있어요. 저희 홍성군 예를 들어서 홍성군 거 같은 경우도 남당리에 축제광장 내년도 예산 10억 또 거기 해양공원 내년도 예산 7억 그분도 삭감이 됐었는데 소관 상임에서 삭감이 돼갖고 얘기를 왔는데 제가 그 어렵게 개수조정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살렸고 여기 내포에 또 충남 인성학습원이라고 그 내포 자연놀이들 일명 자연놀이들 사업을 해갖고 40억 예산 그것도 소관 상임에서 삭감돼갖고 올라온 거 얘기를 해서 어렵게 살렸고요. 뭐 바닥 LED 신호등 뭐 홍성에 하는 거 그런 것도 삭감돼서 온 거를 어렵게 살렸죠. 근데 예. 그 뭐 예산은 그 도의원이 이제 자기 지역 거 잘 챙겨야 되는 거는 의무고요. 예, 진짜 이번에는 어렵게 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제가 자랑할 만한 거는 그 지금은 이제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는데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우리 홍성군 내 이제 학력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학교들이 자꾸 학생이 적어서 네. 통폐합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광천읍 쪽에 옛날에 학교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죠. 여러 학교들이 이제 학생이 줄어서 통폐합도 했고 또 거기 광천고등학교가 K팝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광천 3고가 제1고로 바꿨다가 또 다시 또 충남 드론 항공고로 바꿨는데 그쪽 학교들에서 이제 뭐 기숙사를 져달라 뭐 이런 요구가 몇 년 전에 있을 때 제가 특성화를 해야지 기숙사를 져준다. 특성화를 안 했을 때는 현재처럼 인문학교에서는 여기 올 학생이 없는데 기숙사라는 거는 여기 지역 홍성군의 학생이 아닌 타 지역에서 멀리서 여기 왔을 때 애들이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기숙사가 있어야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기숙사인데 그냥 인문계 학교로는 기숙사 해봤자 소용이 없다. 문 닫을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져주는 거는 국가 예산을 갖다 낭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져줄 수 없고 특성화를 하면 해주겠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K-팝으로 특성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 뭐 음악실, 연습실, 또 학교 전체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교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는 문화센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죠. 그리고 한쪽은 드론 학교로 한다고 그래서 학교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충남, 뭐 드론, 항공까지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특성화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기숙사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한 학교는 기존에도 잘 됐지만 이제 거기 영어로 특성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특성화 이제 한 학교가 있고 그렇게 해서 특성화를 해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경기도 뭐 강원도에서도 오니까 정말 그쪽 분야에서 재능 있고 끼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제 이 고등학교 출신들이 뭐 큰 인물로 또 TV에 또 스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올 것 같아요. 예, 아주 교육위원회에서 불치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내포에 진로융합교육과는 우리 도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뭐를 할 건가. 근데 그 진로융합교육관, 뭐 충남의 뭐 학생과학관, 뭐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다 학생이 많은 천안, 아산 뭐 이런 쪽으로 공주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도청에다 해놔야지. 도청이 여기 온 거는 충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교육시설도 중심에다 갖다 놔야 된다. 천안 한쪽에다 놓으면 저 아래쪽에서 충남의 뭐 저 밑에 쪽에서는 서천이나 뭐 예를 들어 올라가려면 어렵다. 그러니까 중간에다 놓자.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여기다가 441억 들어가지고 도내 학생들이 다 와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기다 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2년 9월이면 준공이 되면 도내 학생들이 1년에 몇 번씩 왔다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분과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는데 지금은 예산 이쪽에 하는데 그러면 그 분과를 떠나서 홍성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 좀 부족하고 아쉽고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미래의 계획이겠죠. 그죠? 나 의정 활동의 계획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홍성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 정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뭐 우리 홍성이 도청에 오기 전에는 농촌형 도시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농촌형에 그냥 농사만 치면 안 되면 농사만 지어서는 농촌의 소득이 적어서 그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축산을 장려를 해서 축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도청이 왔기 때문에 이 도시와 농촌의 융합형 그리고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을 뭐 하지 못하게 해놨지만
축산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예. 환경을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여기 이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주말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 여기 홍성 주변에 예.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남당리나 용봉산이나 오수산에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스님도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고속 전철 예. 뭐 이런 게 생기면 또 제2의 서양고속도로가 생겨서 예. 수도권과 이 거리가 더 단축이 되고 이 왕복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여기 소비가 도시를 뺏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걱정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우리 홍성군에서 해야 되고 그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대신 여기 사람들 소비로 하러 올라가지만 또 도시 사람들이 여기 사람 인구보다 도시가 훨씬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몇백 배가 더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이 주말에 여기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가장 예,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쪽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홍성 국민들이 여기 삽교 역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삽교에서는 삽교 역사 꼭 줘달라 하고 예산분들은 홍성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는데 그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옆에 그 군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홍성군이 지금 거점역인데 홍성군역이 편리한 역 예. 서울에서 이 도청으로 올 때 삽교역보다 여기가 홍성역이 편리하고 또 이 KT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도 생길 텐데 그게 역마다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점역이라든지 큰 역에만 쓰기 때문에 거점역을 유지할 수 있는 역세권 주변에 그 역을 이용하실 때 얼마만큼 편리하고 좋으냐 그런 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서 공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공항도 하나 만들자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네. 본 것 같은데 공항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중국 사람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습니까? 또 차원에서? 그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예. 공항을 이제 여기 서산에 공군 비행장을 민항을 하려고 예. 충남도에서 용역을 줬고요. 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가 그때 의정 토론회를 했어요. 네. 2017년도에 한서대학교에서 네. 한 300명 넘겨 모아놓고 지역 주민들 또 충남연구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그 의정 토론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우리 충남이 도청이 오고 여기 내포 신도시 도청 신도시 인근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 고급 교통수단인 공항이 있어야 이 또 우리가 환황해권 중심 도시를 키우려면 공항은 필수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의견에서 여기 이제 뭐 새로 공항을 만들 때는 한 5, 6천억 정도 들어요. 근데 여기는 활주로라든지 관제탑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이제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민항을 했을 때 공항 터미널과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과 공항 들어가는 진입로만 이렇게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500억도 안 드는 사업에 한 80억 정도면은 충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정부에다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홍문표 의원님이 그 국비 2억 원 용역비를 세워줘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높은 점수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점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가공항계획 5차 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 용역 결과도 상당히 높게 나와서 19년부터 공사를 원래 설계를 하고 20년이나 21년부터 공사를 해서 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3년 1월에는 민간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었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내년도에 이제 공항에 대한 준비하는 그 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16일 날 도 정례 마지막 그 본회의에서 제가 도지사한테 그 공항 예산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 도민들이 걱정을 한다. 다른 지역은
엄청난 예산을 공항을 기존에 있는데도 우리 충남 공항이 없잖아요. 그렇지. 공항이 있는데도 공항을 더 키운다든지 또 새로 신공항을 만든다든지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돈은 15억의 예산을 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따져 물었거든요. 앞으로 애써셔서 공항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도 좀 길이 열려고 해서 네. 이 충남이 명실상부하게 그 뭐야 우리 북토의 중심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워요 중국하고 우리 그러니까요. 예, 여기 서산이랑 생기면 아니 그런데 이거 또 기자 정신 나온다. 네.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죠. 그 해미공항 근처에 예. 그 주민들 그 소음방지법인가 금지법인가 그거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제가 의정 토론할 때 많이 오셨었고요. 예. 주민들은 제가 미리 사전에 이제 몇 번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음, 민항이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은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 공군 전투 비행장만 있다 보니까 전투기는 소음이 되게 네.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우리는 저 소음 피해 때문에 피해만 보고 아무 이득이 없다. 근데 네. 민항이 들으면 이미 이제 소음 피해는 있는 상태에서 민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음 피해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민항이 들으면 그 주변이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예.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네. 주변이 활성화되잖아요. 거기 또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터미널 만든다든지 하면 보상도 토지 보상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 반대가 하나도 없고 다 적극적이었어요. 네. 그 이게 또 한 가지 이게 네. 해미 비행장이 우려가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바다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해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 왜 93년도인가 이거 아시아나 여객기가 거기서 사고가 한 번 났지 않습니까? 해무는 요새 뭐 기상은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서산 여기 저 공군 비행장 이제 앞으로 민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유리한 부분이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 때도 어느 방향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이 제일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활주로가 대형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그 활주로가 상당히 크대요. 예, 그래서 길죠. 어느 정도 너무 나쁜 기상에도 뜨고 내릴 수가 있다. 활주로가 네. 커서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 네. 이착륙할 때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네. 중국 얘기를 꺼냈나 그러면 이미 경주는 신라의 도읍지로서 모든 게 다 개발됐거든요. 근데 여기 부여와 공주는 백제도 신라의 버금가 문화 강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좀 잘 만들어서 중국과도 교류하고 하면 경주와 버금갈 수 있는 또 백제 도읍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도에서 함께 할 때 여기가 중국을 통해서 무역도 했고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을 재현한다 그러면 이게 함께 상생 발전하지 않겠는가. 백제 수도도 좀 경주만큼은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원을 의회에서 2번 재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성군 의회에서 활동하실 때하고 도에서 활동할 때하고 좀 다른 점? 남다른 점? 소외? 이런 거. 뭐 우리 이제 도민을 위해서 또 홍성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도의원은 이제 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큰 예산 요구할 때 잘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직접 제가 맘먹고 있는 일을 하기는 본의원 할 때가 나섰죠.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는 이제 군의원도 못 해봐가지고서 한 번도 궁금해서. 그래서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군의원 할 때는 군 차림 전체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도의원은 이제 6개 상임위가 있어서 상임위별로 나눠서 일을 해요. 스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 이제 오늘 기시간 고마웠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질문들도 해보고 좋은 걱정도 같이 함께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미리 좀 뭐 이렇게 묻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유 갑자기 그런 거 이렇게 없다니까요. 의원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의원님 뭐 충남도는 물론이고 네. 홍성군에도
부분의 그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역할 예.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